DNC. DNC. 예. 인사를 해야 될까요? 인사해야죠. 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DNC 두 번째 시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두 번째 시간은 노션이 급 요청이 들어와서 노션을 가지고 해보기로 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박수영 선생님께서 노션을 잘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노션을 잘 활용하시는지 사례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네. 아마 추후에 자세한 기능이나 이런 옵션들 관련된 거는 추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거고, 네. 활용기 중심으로 얘기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활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지금 뒤에 필기가 되어 있는 것처럼 기본적인 세팅의 원칙이 있어요. 저거는 이제 노션에서 운영하는 그 오피스아워라는 그 유튜브 방송이 있습니다. 거기서 페라라는 기법으로, 이제 페라는 원래 노션에서 만든 것은 아닌데 다른 이게 스마트워크 관련된 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그 자료 수집 방법, 예, 그런 방법입니다. 그 전에 그분은 에버노트랑 묶어 썼더라고요. 근데 노션이 나오면서 이제 노션에서 이 방식을 채용해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저걸 기준으로 사용하면서 이제 노션을 좀 정리를 깔끔하게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거 중심으로 설명을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근데 설명하시기 전에 네. 제가 그럼 좀 질문을 먼저 좀 드리고 좀 하도록 할게요. 네. 선생님 같은 경우는 에버노트 앰베서더였잖아요. 그렇죠. 근데 경쟁 업체라고 볼 수 그렇죠. 있는 노션을 갈아타는 거에 좀 죄책감이 안 드십니까? 전혀 좀 미안한 마음도 전혀 안 안 드시고. 드는데 어떻게 전혀 죄책감 안 들고 뭐 일단 에버노트 그럼 왜 에버노트보다는 노션인지, 왜 지금 이런 결정을 하셨는지, 그러면 에버노트를 안 쓰시는 건지, 예. 뭐 이런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설명을 먼저 해주시고 왜 이 시국에 노션이냐, 네. 그걸 먼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에버노트는 지금도 사용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에버노트는 그 웹페이지를 저장하는 용도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런데 그 외의 기능을 잘 안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른 수단을 사실 알아보는 거죠. 근데 왜 잘 안 쓰세요? 에버노트 여전히 잘 되잖아요. 에버노트의 가장 큰 특징은 사실 등장할 때 특징이 그거였어요. 그 전에 드롭박스가 나오고 에버노트가 나오는데, 드롭박스는 파일만 저장하니까 야 파일만 저장해서 뭐 하겠냐, 뭔가 노트를 할 수 있어야 되니 메모랑 같이 파일을 저장한다. 에버노트는 노트를 하나 만들고 파일을 집어넣는, 사실은 어떤 파일을 집어넣을 수 있는데 그 파일에 대한 설명을 덧붙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했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리고 그 개념을 잘 이해 못하는 분들은 왜 이제 구글 드라이브나 드롭박스랑 다른 게 뭐냐,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셨군. 그냥 폴더 위주의 어떤 정리 익숙하시던 분들은 노트를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개념이 없으셨어요. 그리고 폴더별로 정리되는 게 아니라 뭐 스택, 노트, 뭐 이런 노트북 이런 용어가 나오다 보니까 처음에 힘들어 하셨던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일단 처음에 사용할 때는 일단 그런 부분, 파일만 저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파일을 묶어서 메모를 첨부해서 저장할 수 있다, 그게 좋다고 생각을 했죠. 하지만 지금은 뭘 저장하고 싶을 때마다 노트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도 하나의 한계인 것 같아요. 노트만 가지고 있을 때 또 문제는 노트와 노트의 연관 관계를 만들기가 좀 어렵다. 예, 그러면 뭐 폴더 같으면 사실 프로젝트 파일 안에 여러 가지 노트가 있는 어떤 파일이 있는 건데, 에버노트 같거나 노션 같으면 일단 텍스트를 기반으로 뭘 더 넣거나 해야 되면 작성해둔 텍스트끼리 서로 연동될 수 있는 게 가장 좋죠. 우리가 제일 익숙한 게 하이퍼링크인데, 그냥 하이퍼링크는 구글 문서에도 잘 돌아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블로그도 그렇고 블로그글도 링크 걸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노션은 그거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그러면 기본적으로 말씀을 좀 정리해 보면, 에버노트 같은 경우에는 디렉토리 과제 구조도 노트북과 노트 2단계밖에는 안 되는데, 노션은 그걸 좀 더 자유롭게 디렉토리 구조나 이런 것도 만들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여기는 기본적으로 파일을 넣는 스타일이 구조인데, 네. 여기는 그거보다 더 열려있는 듯한 공간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또 자유도가 높다라고 말씀을 네. 게다가 드렸죠. 보시면 알겠지만 에버노트는 내가 어떤 노트를 작성하다가 다른 노트를 불러오는 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다른 노트와 노트 사이를 연결하는 게 좀 약하죠. 링크만 불러올 수 있어요. 링크만. 네. 공유 링크를 이용하든지 간에 어쨌든 그렇죠. 내용을 불러올 수는 내용 없죠. 자체를 불러오거나 미리 보기가 안 되고. 약간 우리 이야기 쉽게 들으면 엠베딩 기능이라고 해서, 네, 그렇죠. 다른데 컨텐츠가 있는 것을 불러와서 여기서 내용을 보여주는 네. 것이 아니라 네. 복사해 오든지 아니면 그냥 링크를 따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 내용을 보기가 좀 불편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에버노트는 일단 에버노트도 그래서 구글 문서랑 구글 드라이브랑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구글 드라이브랑 좀 더 자유롭게 연동해서 쓸 수 있도록
만들긴 했는데 그 에버노트 내에서 생성되는 다양한 자료들을 서로 엮어내기가 좀 어렵다. 물론 개념상으로는 노트북도 있고 태그도 있으니까 노트북을 한번 묶고 또 다른 방식으로 태그로 엮을 수 있는데 그 이미 아시겠지만 그 에버노트의 발전 과정에서 그 노트북 정리법이나 그다음에 태그 정리법이 굉장히 여러 가지 있었어요. 근데 그걸 사실 한번 갈아엎을 때마다 정말 다 지우고 다시 한다던가 이런 아주 세밀한 진짜 이게 디테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불편했다. 처음에 에버노트도 사용하기 좀 어렵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신 분들이 네. 있는데 근데 노션은 에버노트보다 더 난이도가 있겠죠. 높다. 예, 높다고. 더 어렵네요. 예, 더 어렵다고. 그럼 초급자가 들어가기 진입 장벽이 좀 있는 거네요. 네네네. 일단 왜냐면 일단 아까 지금 패널이랄까 두 분이 계신데 책을 사잖아요. 예, 그 예. 책에 보면은 노션 어떻게 사용하냐 아직 사용기가 안 나와서 그럴 수 있는데 그 노션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이 나오는데 사실 반 정도는 프로그래밍을 하는 코딩 같은 걸 하는 분들이 사용하기 적합한 뭐 함수를 포뮬레이트 같은 걸 쓴다든지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그걸 그 리퍼라고 할까요? 참조해서 쓴다든지 이런 기능이 나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일반인들은 왜 엠베드 기능이 필요하냐, 왜 코드 블록이 필요하나 이런 걸 못 느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책은 기본적으로 한 반 정도가 그런 세세한 기능들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그러면 저는 사실 부족한 부분은 뭐 그걸 기초 강의에서 하고 있겠지만 부족한 부분은 그러면 가장 핵심적인 어떤 포인트가 뭐냐? 예,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음부터 이제 일단 꾸려야 되냐? 예, 일단 예전에 에버노트도 처음부터 어떤 노트북을 만드세요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나중에 결론적으로는 뭐 인박스를 만들고 뭐 이렇게 나눠 가지고 일단 무조건 인박스를 만들어라 집어넣은 다음에 분류해라 뭐 이런 식도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기초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처음 세팅 메인 화면이랑 그 다음에 어떻게 뭐 디렉토리 비슷한 어떤 그 작업 페이지를 만들지를 아마 설명을 하시겠죠? 네, 그래서 그걸 배우는데 이걸 내 인생에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은 누가 대신해주지 않으니까 그게 어려운 것 같아요. 게다가 최근에 좀 에버노트가 회사 사정이 좀 어려워서인지 좀 시스템 자체가 좀 버벅된다는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에버노트 회사에 대한 그 가치가 좀 많이 좀 떨어져서 좀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네. 에버노트 저러다 이제 망하는 거 아니야? 네네. 뭐 이런 느낌들도 있어서 일단은 그러면 요즘 노션이 좀 대세라고 얘기를 해서 스타트업 관계자를 보면 그 회사의 커뮤니케이션 툴이나 기본적으로 문서 작성, 그다음에 팀 액티비티로 노션을 쓴 데가 되게 네. 많이 생겼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스타트업 관계자들 중에 노션을 안 쓰면 그런 뭐 스타트업. 그렇죠. 시대에 뒤떨어진 전통 산업을 하는 듯한 느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강제적으로 젊은 스타트업은 노션은 필수 도구처럼 하는 또 유행의 분위기가 있어서 유료 강좌나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열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돈이 되는 그런 거군요. 예, 돈이 된다고 느껴지고 있죠. 그래서 그런데 한번 진짜 그런 가치가 있는지 한번 오늘 좀 경험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팀별로 사용하는 게 아니면 사실 이게 그런 수요가 스타트업의 수요가 있는 이유는 그런 것 같아요. 예전부터 이분들이 뭐 잔디나 뭐 아니면 또 잔디 뭐가 썼죠. 잔디나 또 뭐가 있을까요? 뭐 슬랙이나 아니면 뭐 트렐로 이런 걸 쓰셨잖아요. 그런 걸 쓰다 보니까 그걸 여기서 구현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팀 프로젝트를 구현할 수 근데 있으니까. 좀 느낌은 많이 다른 것 같아요. 슬랙 같은 경우는 약간 좀 게시판 느낌이 나고 네. 그런 느낌이고 트렐로도 칸반이라고 이렇게 그냥 간반 단위로 해서 이제 여면 할 일 관리, 네, 그렇죠. 팀에 대한 할 일 관리가 이제 트렐로의 느낌, 간반 관리였는데 네. 요거는 팀 액티비티를 기반으로 하지만 네. 오히려 좀 문서 작성과 자료 데이터베이스 같은 느낌이라 네. 기능은 좀 느낌은 다른 것 같고 네. 그래서 오히려 대부분의 많은 업체들도 이걸 쓰면서 뭐 트렐로로 같이 쓴다든지 그러니까 일정 관리나 이런 것들은 트렐로 하면서 잔디 이거 쓰고 뭐 이렇게 같이 쓰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만 예. 쓰지 않고. 저는 일단 처음 인상적일 땐 트렐로를 그 칸반을 들고 올 수 있기 때문에 태스크를 예를 들면 우리가 4명이면 4명이 각자 그날 동안 무슨 일을 했는지를 기록하는 거잖아요. 그냥 예, 프로젝트가 예. 진행되는 걸 보는 건데 예. 그런 걸 가져올 수 있으니까 또 코딩하는 분들은 코딩이나 코드를 만져야 되는 분들은 코드를 넣을 수 있으니까 뭐 잘못된 코드를 넣는다든지 또 조언이 필요한 걸 넣는다든지 이런 식의 논의가 가능하니까 쓰는 것 같은데 저도 오늘 여기 원래 노션을 잘 사용하지 않는데 오늘 이걸 위해서 잠깐 깔아놓고 유료 결제를 하고 지금 정말요? 예, 바로 저는 뭐 질러버렸고 네. 팀으로 한다고 이제 팀 단위로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해놨는데 쉽게 에버노트에 있는 자료 2개만 이렇게 블록을 했더니 비교적 깔끔하게 잘 된 게 오더라고요. 네. 만약에 에버노트에서 다른 소스를 가져오라고 그랬으면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그냥 쉽게 갖고 오는 걸 봐서 일단 다양한 소프트웨어나 이런 것들에서 이렇게 연결성, 개방성은 좀
뛰어난 것 같은 네. 좀 있습니다. 예. 일단 저는 일단 그 에버노트 일단 유지하고 있는데 그게 한 번에 갈아탄다기보다는 이제 저는 되도록이면 이제 연도별로 끊으려고 해요. 그래서 작년까지는 좀 워크플로이에 어떤 비중이 높았으면 이제 노션으로 이제 비중이 넘어온 건데 네. 이제 연도로 기준을 두니까 에버노트 몇 년, 워크플로이 몇 년, 그 다음에 노션 이런 식으로 넘어가는 것 같고 결국 또 주변에 계속 깔려 있는 건 드롭박스랑 원 드라이브랑 구글 드라이브처럼 파일 기반 또 사실 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전 일단 추천드리고 싶으면 아직 가입 안 했으면 에버노트를 팍 해지하고 다 갈아타지는 마시고 저기 접점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에버노트는 최소 요금제 정도로 쓰고 그걸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클리핑 몇 개 하는 거 정도로 놔두고 왜냐면 이미 쌓아놓은 자료가 좀 그렇죠. 아깝다 어떻게 보면 볼 수 있으니까 네. 지울 건 지우고 여전히 에버노트가 매력적인 것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도 요금제를 좀 낮춰서 네. 최고 요금제로 하면서 이거 같이 써보려고 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네, 본격적으로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노트북이 아니라 그 아이패드에서 설명을 해줄 거죠. 네. 한번 기대하고 일단 페이지를 가지고 설명해 드릴 텐데 여기 보면 다 정리가 안 돼 있어. 근데 이제 지금 이걸 방송으로 촬영하고 있긴 한데 그 제 개인 정보가 노출되면 그 부분은 생략된다는 거. 예. 방송에서 편집된다는 거 일단 주의를 기울여 주시고 자, 내가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이거를 프로젝트, 에어리어, 리소스, 아카이브, 저널 라이팅, 타스크. 이게 하여튼 이게 페라라는 기법인데요. 예. 페라라는 기법인데 찾아보면은 그 오피스 아워에서 한 1시간 넘게 1시간 50분 정도인가 하는 강의랄까 가이드가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노션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전원 단위로 분류해서 저장하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이거는 노션과 무관하게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공고사항인 거네요. 네. 근데 제가 일단 요즘에 생각하고 있던 방식이랑 좀 흡사해가지고 저는 기본적으로도 폴더를 나눌 때 3가지 정도로 나누거든요. 지금은 저는 장소로 나눠요. 첫 번째 장소는 가족이죠. 집입니다. 가족이라는 집이. 두 번째는 일터라고 하면 이제 일터라고 명명한 이유는 일하는 공간은 모두 일터니까 일과 관련된 건 일단 무조건 일터라는 걸로 3은 제 3의 공간입니다. 예를 들면 취미, 그다음 개인 시간, 집도 아니고 일터도 아닌 공간 이렇게 나누어서 예를 들면 우리 독서하는 독서 모임이 그런 여기죠. 식으로 그런 컨텍스트를 가지고 내 인생의 대부분은 여기에 무조건 분류가 된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지나면 이 컨텍스트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 공간을. 근데 이 컨텍스트를 벗어나는 분류 방식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크게는 3가지만 나누고 시간을 쌓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2020년에 3가지 공간, 2021년에 3가지 공간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그럼 독서 같으면 이게 들어간다든가 애매한 걸 없애서 무조건 한 군데 넣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그런 식인데 제가 없는 건 프로젝트가 없어. 여기는 프로젝트라는 게 없는데 제 직업상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할 만한 게 없기도 하긴 한데 일단 프로젝트란 단위가 있어서 이 4가지를 가지고 설명을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에어리어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관련 있어 하는 어떤 영역. 근데 페라 기법에서는 에어리어는 훨씬 더 많은 걸 다룹니다. 예를 들면 재정이면 재정 이렇게 그냥 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재정, 건강, 그 다음에 부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게 나누더라고요. 그렇게 세부적으로 나누는데 저는 일단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누면 기억하기 어렵다. 에버노트에서 노트북 만들어봐서 자기가 뭘 만드는지 기억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에어리어는 3개로만 만들었습니다. 일단 이렇게 만들고요. 리소스는 우리 클리핑한 자료라고 보시면 돼요. 인터넷에 에버노트 같은 거 저장한 자료들. 꼭 클리핑한 게 아니더라도 읽었던 자기 책에 대한 그런 자료들. 근데 아카이브는 단순히 말하면 프로젝트가 끝났을 때 일로 옮겨주는 거예요. 그럼 프로젝트의 특징이 나오는데 프로젝트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기한. 프로젝트가 예를 들면 100일 만에 10kg 빼기다. 그럼 100일이라는 기한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걸 프로젝트라고 보는 겁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고 목표가 정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한이 끝나면 이 프로젝트는 아카이브로 가는 겁니다. 그 프로젝트는 여러 개가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서 연관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게 프로젝트가 집에 대한 것이냐, 일터에 가는 것이냐, 공간에 가는 것이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에어리어를 기준으로 보면은 에어리어에 해당하는 프로젝트가 여러 개 있을 수 있고 프로젝트는 늘 그 뿌리에 뭘 두고 있냐면 에어리어를 두고 있어요. 그러면 서로 상호 참조가 되는 거죠. 리소스도 마찬가지겠네요. 리소스도 저는
비디오 타입으로 그렇죠. 데이터를 하는 거냐, 네. 아니면 뭐 뉴스 스크립을 한 거냐에 네. 따라 특정 프로젝트의 에어리어에 종속될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그냥 뭐다 예.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게 다 상호 참조가 가능한 정도. 다만 아카이브는 그것이 현재 액티브하지 하지 않는 않는 거. 것만 저로 옮겨 갖는 뭐 그렇죠. 이런 저런 거죠. 네. 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정리를 하면 기본적인 건 정리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여기서는 여기 네 군데가 있는데 뭐 이걸 한번 들어보시는 게 좋겠고 단점은 영어로 돼 있어. 이 사람 영어로 설명해서 진짜 이거 에버노트에 보면은- 비해서 최대 나쁜 점이 이거네요. 네, 한글이 없다는 거. 우리나라 인기 많으니까 한글화 같은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한국이 1위 사용자이기 때문에 한글이 안 난다는 게 좀 네. 그러네. 예. 그것도 큰 뭐 이렇게 어떤 단점이 될 수 있겠네요. 이거. 그러니까 일단은 파라 기법을 사용하면은 뭐 분류 체계를 어떻게 간다라는 것에 대해서 뭐 교통 정리를 해준 거가 있어서 네. 일단은 편하게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 배워야 될 게 이제 태스크가 생겼을 때 태스크를 어디다 넣을 거냐. 예를 태스크 들면 따로 목록을 라이팅과 저널은 태스크에 목록을 할 때 라이팅을 걔를 현재 참조를 쓰고 있는 여기 거고 그게 출판하면 저널은. 이건 제가 개인적으로 구분한 거예요. 그냥 저널은 그래요? 모든 글 라이팅 저널은 이제 일기를 기본적으로 아. 하고 매일매일 써야 될 걸 하기 때문에 따로 제가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근데 이런 분류는 없는데 이걸 만든다 하더라도 얘들은 모두 다 여기에 참조가 되겠죠. 오케이, 무슨 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별도의 자기만의 네. 카테고리 분류를 만들 수 있다는 네. 걸로 그냥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여기 보이는 지금 좌측에 보이는 아이패드를 지금부터 보시면은 아이패드 왼쪽에 페이보리트스 돼 있는데 이제 즐겨찾기를 할 수 있어요. 즐겨찾기 해놓으면은 보이는데 저는 이제 지금은 잠깐 쉬고 있긴 한데 여기 보시면은 이 다양한 유튜브 영상 리스트라는 것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뭐랄까 파라미터랄까요. 그 여러 가지 들어가야 될 요인이 있잖아요. 그게 보면은 날짜, 아웃컴, related to 돼 있는데 저는 워크플레이스라고 해놨죠. 그러니까 네. 저는 이제 직장 해야 될 일과 관련된 것으로서의 이 유튜브 영상 리스트를 만드는 겁니다. 뭐 참고로 여기 들어가면 그 워크플레이스를 들어가 보면 워크플레이스 기준으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지 또 어떤 문서를 만들었는지 어떤 할 일을 만들었는지가 보여요. 그러니까 이제 워크플레이스로 가면 이제 맥락에서 봤을 때 그 컨텍스트에서 봤을 때 얘가 뭘 하고 있는지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에 보면 위에 이 옵션들을 좀 설명해 줬으면 좋겠어요. 프로젝트, 그다음에 related to 네.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얘를 얘를 다 이제 여기 보이는 프로젝트나 related to 같은 거는 내가 어떤 그 자료를 작성할 때 이 파라미터를 넣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워크플레이스라는 것 안에 여러 가지 어떤 프로젝트 관련이 있는지 어떤 그 과업 어떠한 프로젝트와 연관되어 있는지라는 내용을 페이지를 만들 때 넣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프로젝트는 여기서 네이밍이 된 거예요? 아니 선생님이 만드신 용어예요? 제가 만든 거죠. 프로젝트 얘 거 따라서 만든 겁니다. 이름을 페이지 하나씩 만들어야 돼요. 만드는 거죠. 네. related to는 여기서 정해진 것 같은데 이것도 만드신 건가요? 네, 이건 정해진 겁니다. 아. related to까지는 정해진 거고 그 뒤에 뭐가 있지는 제가 만든 그러면 이렇게. 잠시 여기 화면에 보면 related to는 이게 다른 노트랑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걸어줄 때 related to를 이건 자동 생성됩니다. 자동 생성되나요? 예. 제가 노트에서 어떤 예를 들면 뭐 저널이랑 라이팅 하나 하면 라이팅에 보면 지금 제목 쓰는 난 area 어떤 영역이냐 있잖아요. 그럼 제가 만약에 이걸 그 워크플레이스라고 정했다. 그리고 데이트는 뭐 오늘이겠죠? 아이고 데이트는 오늘. 그 다음에 프로젝트는 사실 프로젝트 없으니까 놔두고 그냥 가죠. 프로젝트 없고 그 다음에 스테이터스는 상태는 뭐 종류 저는 글에는 이렇게 태그를 몇 가지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에세이라고 하고 타이틀은 그러니까 아까 설명하신 그 프로젝트 에어리어 리소스 아카이브 이런 것들을 미리 옵션으로 정해놓고 네. 그거를 가지고 문서를 작성할 때마다 세팅을 하는 방식으로 해서 네. 이 문서가 하나 작성되면 자동 분류가 되도록 한다는 말씀이신 네. 거죠. 그래서 워크플레이스에 가보면 타이틀이란 글이 지금 밑에 생겼죠. 제일 하단에 여기 클릭하면은 이거 클릭하면 타이틀이란 글을 볼 수도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게 뭐 뭔 소용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크게 내가 만들어내거나 수집하는 모든 자료가 몇 가지 컨텍스트에 의해서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분류를 한다는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옛날에 그 에버노트 시절로 보면 태그 기능과 너무 비슷한 태그 기능이네 그냥. 네, 근데 이제 태그는 기본적으로 개념이 그 저장한 검색 용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검색어인데
자주 쓸 거기 때문에 저장하는 것에 가깝다고 보는데 음. 이걸 검색이라고 하면 좀 개념이 저는 사실 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그러니까 태그가 사실 수없이 생겼었거든. 누가 하든지 간에 태그가 수없이 생기고 태그 하단에 태그를 만들고 막 했었는데 얘는 에어리라는 건 내 인생에서 사실 변하지 않는 몇 가지 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태그인데 약간의 그 디렉토리 성격이 강한 태그다라고 보시면 그렇죠. 될까요? 네. 네. 저는 기본적으로 컨텍스트라는 단어가 제일 좋다고 생각하는데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 인생 전체에서 절대 벗어날 수 없는 이 컨텍스트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내 역할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에어리어를 굉장히 많이 만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많이 만들면 백발백중 헷갈린다. 내가 무슨 에어리 만들었는지 헷갈린다라고 보기 때문에 추려낸 게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데이터베이스 따지면 그냥 필드네요. 필드 네. 종류들을 정해놓고 요 문서가 하나 생길 때마다 요 필드 값을 맞춰줘서 문서 하나씩 만든다라고 그렇죠. 보는 거죠. 예. 그렇게 정리되면 이제 지금 여기 보이는 것처럼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페이보릿스는 그냥 뭐 이렇게 페이보릿 표시를 하면은 그렇게 지금 그럼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소위 말하는 문서를 어떤 스트럭처로 가겠다는 계획이 없이 이걸 시작을 하면 막 꼬일 수도 있겠네요. 정리가 안 되고. 그렇죠. 근데 뭐 이제 저도 처음에는 사실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이게 지금 보시면 조르바 위키라는 페이지를 보면 이렇게 위키로만 만들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냥 보통 회사, 그러니까 스타트업 몇 개 그런 얘는 없지만 예를 들면 그 당근마켓에서 자기 홈페이지 대신해서 이걸 만든 걸 본 적 있거든요. 이 소개 페이지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 웹페이지처럼. 왜냐면 웹페이지이기 때문에 또 달면은 애널리틱이나 뭐 이런 거 다 달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보고는 저는 아예 처음에는 그 약간 위키처럼 만들어서 내가 작성한 것들을 한 곳에 모으겠다라고 썼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 문제는 모든 생산되는 문서를 여기다 넣을 수는 없죠. 그러니까 저는 처음에는 초반에는 이렇게 위키로 구축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범위가 좀 넓어졌다. 그래서 지금 왼쪽에 보이는 것처럼 대시보드, 프로젝트, 태스크, 저널, writings, areas, resources, archive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기본적인 세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뭘 생산하든지 간에 여기 어딘가에 들어간다. 뭐 태스크를 일단 보시면 태스크도 여러 개가 있잖아요. 예. 태스크가 여러 개인데 지금 대부분 완료된 것들인데 태스크를 만들어도 이 태스크가 이제 태스크를 만들어도 이 태스크가 뭐와 관련되어 있는지 어디에 관련되어 있는지를 바로 작성을 할 수 있으니까 어떤 프로젝트와 관련이 있는지 그러니까 프로젝트를 관리하면서도 태스크를 첨가하기도 쉽고 어떤 태스크가 프로젝트와 연관되어 있는지 밝히기도 쉽고 그런 점에서는 편리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잠깐만 좀 여기에 보면 이제 프로젝트, 타스크, 그다음 저널 라이팅이 돼 있는데 혹시 저널이라는 것은 얘는 그러니까 타스크 안에서만 쓸 수 있는 카테고리다. 그럼 그 밑으로 옮기는 것도 가능한가요? 그렇죠. 가능합니다. 네. 지금 다 그 같은 레벨에 네. 같은 상위 레벨에서 이거 했는데 예를 들면 에어리어를 네. 프로젝트 안으로 넣고 싶다. 이것도 네, 가능하다는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근데 저는 여기 태스크는 여기 몇 가지가 보이는 건 뷰가 달라서 그래요. 이거는 기본적인 뷰고 얘는 이제 태스크 리스트로 이렇게 하나의 데이터베이스를 다양한 방식으로 정렬시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기본적인 태스크 저장 방식이고 여기서는 다른 거 다 빼고 이제 이름이랑 이걸 순서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거는 뭐 설명드리는 시간이 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요 전체 태스크를 누르면 네. 이게 전체 리스트로 나오는 거고 네. 요거 두 번째 타스크나 아니면 이 화살표 있는 타스크는 조회 방식에 따라 네. 디스플레이 되는 방식에 따라 조건을 바꿔서 이렇게 보여줬다는 것이죠. 여기 뷰를 보면 디폴트 뷰가 있고 바이 뷰가 있는데 여기다가 다양한 뷰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칸반 뷰 같은 걸 만들면 날짜와 이런 것 따라서 이제 칸반 방식으로 저장이 된다거나 이렇게 설정할 수 있죠. 또 이제 재밌는 거는 명령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는 그 슬래시를 넣으면 명령어를 쓸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어디서든지. 그럼 여기서는 이게 슬래시 일단 넣으면 여기서 뭘 할지를 여기서 바로 결정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 예를 들면 뭐 embedded. 테이블 인라인 같으면 뭐일까 이거 맞나요? 테이블 인라인 같으면 뭐 이렇게 그냥 이런 형태의 그 테이블이 생겨버렸어요. 테이블을 바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아니면
여기 보시면 created linked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요런 거 하면 이제 어떤 페이지에서건 이미 생성되어 있는 그 데이터를 들고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뛰어난 기능인데 예를 들면 사야할 목록이라는 걸 내가 어딘가 작성해 놨잖아요. 그러면 사야할 목록이라는 걸 여러 군데서 볼 수 있는 거죠. 똑같은 데이터를. 그럼 만약에 이쪽에 사양할 목록에서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면 여기는 업데이트된 모습을 그렇죠. 업데이트 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근데 여기서는 뷰를 달리하거나 이렇게 해서 조절을 좀 할 수 있겠죠. 어쨌든 링크되어 있기 때문에 원 데이터를 건드리지 않고 여기서는 뭐 여기서는 파일을 없앤다거나 여기서도 어떤 뷰로 보일지를 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태스크가 예를 들면 저는 이제 처음에 학교에 가면은 시작해야 될 일로 이렇게 대시보드를 만들어 놨어요. 대시보드에는 모든 태스크가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몇 개 태스크만 나오게 만들어 놓은 거죠. 지금 설정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태스크 중에서도 첫 번째는 웨이팅이니까 지금 당장 해야 될 것, 썸데이는 오랜 시간 있다가 해야 될 것,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스테이터스, 웨이팅, 썸데이 이거는 누가 만든 건가요? 제가 만든 거예요. 태그. 빨간색이 나오도록 이렇게? 네, 만들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completed는 이제 완료된 할 일은 태스크 대시보드에서 보이지 않도록 제가 뷰를 설정해 놓은 거거든요. 이렇게 해 놓으면 아침에 이제 출근해 가지고 일단 저는 메뉴에는 할 일 정리, 접수 공모 뭐 이렇게 몇 가지를 써놨습니다. 뭘 해야 될지 아침에 도착하면. 그러니까 에버노트에서는 할 일 관리를 그냥 체크박스 정도로 했는데 그걸 좀 더 비주얼하게 이렇게 이렇게 빨간색에 뭘 나오도록 조정. 게다가 이제 에버노트 같은 체크박스만 사용할 수 있는데. 한 번 작성된 투두 리스트를 반복해서 언급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내가 어떤 노트를 작성하다가 일기를 쓰다가 이번 주에 했던 태스크 목록을 집어넣고 싶으면 복사 붙이기밖에 안 되죠. 근데 그렇죠. 얘는 태스크 목록 작성해 놓은 걸 불러와서 그 데이터를 그대로 써가지고 보면서. 불러오기만 하는 거니까 에버노트랑은 사실 그런 점에 있어서는 에버노트와는 사실 비교가 안 되죠. 에버노트는 그러네. 그냥 물리적으로 사실 물리적이라고 할 수 없지만 그냥 복사해오는 거죠. 진짜 복사해오는 거죠. 그 네. 데이터로서가 아니라 그냥 텍스트로서 복사해오는 거잖아요. 근데 얘는 한번 정해진 만들어놓은 그게 되게 강한 것 같아요. 저 보통 우리 파일을 첨부할 때도 에버노트 같은 경우에는 파일을 첨부한 순간 원래 소스랑 무관하게 딱 띄어서 그렇죠. 아래 한 거 파일을 갖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게 또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독립적으로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또 어떻게 보면은 재사용이나 데이터를 재사용하고 또 무결성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는 좀 오히려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때 에버노트끼리에서의 노트 안에서의 다양한 그 작성한 문건이라는 건 서로 데이터 관계에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독립되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나마 독립성을 유지하려면 링크를 걸어서 눌러서 거기 보고 오는 것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보기가 불편하니까 네, 보기도 네. 불편하고 작업도 너무 불편하죠. 그런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은 에버노트는 포기해야 되죠. 그래서 노션은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편리한데 사실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나면 많이 건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일단 이게 프로젝트도 뷰가 3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뷰가 있는데 뭐 이렇게 기본적인 프로젝트를 뭐 보면은 프로젝트 리스트가 있으면 이 프로젝트가 어떤 상태인지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를 첨가하기도 쉽고 지금 보시면 프로젝트에 뭐가 있는지 지금 나오잖아요. 그리고 프로젝트는 일부러 쓸 수 있는 거는 제가 날짜를 써놨습니다. 교사 독서 동아리 운영 같으면 프로젝트 날짜를 3월 20일부터 11월 30일로 정해 놓은 거죠. 그럼 이 상태가 되면 이제 게시했다가 끝난다. 그럼 그 밑에 보면 내가 했던 태스크가 있잖아요. 그거가 도사리 계획서 작성 및 발송 이런 게 돼 있는데 태스크 안에 결과물 같은 것도 다 붙일 수 있거든요. 일단 그러면 이제 태스크를 따로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프로젝트에 들어가면 태스크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 그 태스크 안에도 다양한 그 파일을 첨부할 수 있으니까 태스크는 딱 하나만 있으면 에어리어든 프로젝트든 다른 태스크에서든 다른 페이지에서든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지금 방금 설명했는데 거의 노션의 핵심 기능 다 설명 끝난 거네요. 그렇죠. 이게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듣는 분들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요 기능만 하더라도 에버노트랑은 결정적인 다른 기능이고 네, 그렇죠. 이게 데이터베이스로 강력하게 작동한다는 건데 이거를 처음 듣는 사람 아니면 이런 개념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좀 난이도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무슨 소리야? 이게 뭔 소리야 할 텐데 보니까 요거만 제대로 써도 노션을 아주 잘 활용할 수 있는 동기부여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제가 있는 직장에서는 그렇지 않겠지만 보통 이 직장에서 엑셀 같은 거 쓰잖아요. 예. 엑셀에서 참조 하지 않습니까? 참조. 시트와 다를 때
그런 걸 생각하면 얼마나 편한지 사실 알 수 있어요. 저는 참조만 하죠. 최근에 근데 구글 그 드라이브를 좀 더 잘 써보려고 구글 드라이브에 보면 그 스프레드쉿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그게 엑셀과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엑셀을 먼저 배워놔야 되겠다 해서 엑셀 배우고 있는데 너무 스프레드쉿은 안 된 게 많은데 엑셀은 정말 강력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엑셀 작업은 오피스 365로 해야 되겠다. 구글 드라이브는 완전히 스프레드쉿은 버리는 게 좋겠다. 그렇게 따지고 엑셀로 들어가 보면 정말 다양한 기능이 있는데 그 엑셀의 웹 버전이다. 그리고 엑셀보다 다양한 모양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엄청 강력할 것 같아요. 만약에 직장인 분인데 엑셀을 열심히 쓰고 엑셀 가지고 많은 걸 하고 있다 그러면 그 엑셀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응용해서 웹에서 엑셀 다루듯이 할 수 있다. 그렇다고 생각하면 진짜 할 수 있는 게 많죠. 지금 불편을 겪는 건 이제 구글 캘린더 같은 걸 인베드 시켜가지고 연동되는 거 이런 걸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이제 일단 구경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걸로 블로그를 대신할 툴로 쓴다거나 그 다음에 구글 캘린더랑 일정을 하는 걸 같이 묶어서 하고 싶어 하는데 그게 아주 이게 스무스하게 되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아예 그런 기능을 쓰고 있지 않긴 한데 일단 기본적으로 하나의 문서를 만들 때 이게 태그 방식이라고 이게 이걸 뭐라 부르죠? 이건 일단 페이지입니다. 이거는. 페이지. 네, 이거는 뷰가 나타나 있는 거고. 예. 이렇게 불러오는 방식에 대해서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기본적인 노션의 개념은 블록입니다. 블록. 블록. 처음 개면 그 공짜 유저한테는 뭐 1000블록 준다고 돼 있거든요. 그쵸, 블록. 1000블록이라는 게 하나를 만든 그 블록은 우리 하나의 페이지 문서죠, 하나의 페이지? 네. 문서. 페이지. 근데 노트라고 봐야 되잖아요. 예, 노트에 가까운데 이제 블록이 다양한 그런 그 성질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블록인데 거기에 약간의 데이터베이스 기능도 첨가돼서 필드를 담을 수도 있고 그래서 네, 그 속성은 자기가 정할 수 있습니다. 이 블록 하나가 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리스트 중에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이미지 하나가 될 수도 있고 오케이. 그럴 수가 있어요. 근데 딱 하나 블록인데 1000블록이면 공짜 유저가 사용보기에는 일단 뭐 몇 블록 쓰다 보면 이거 뭐 하는지 잘 모를 거라. 예, 질문 해주세요. 그 에버노트의 태그를 열심히 사용을 하다 보면 나름 그 태그를 각 노트에 데일리 노트를 쓰시는 분들이 그 태그를 이를테면은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니면은 뭐 어디를 갔는지 이런 것들 태그를 만들어서 노트에 집어넣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데일리 노트를. 그랬을 때 1년 열심히 사용을 했을 때 연말쯤에 그 태그를 이용해서 내가 누구를 가장 많이 만났고 어느 장소를 많이 갔고 요런 나름의 빅데이터는 아니지만 개인의 스몰 데이터 같이 이렇게 좀 나름 분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죠. 예. 그런데 지금 설명해 주신 그 노션의 기능이 저도 에버노트에서 구현이 안 돼서 참 답답했던 게 이제 노션에서 구현이 되는 것 같아서 기대가 큰데 그러면 그런 그 에버노트에서 했던 그 태그 나름의 저희가 시도했던 태그 분석이 여기서는 조금 더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게 있을까? 분석은 뭐 만약에 그 정도 에버노트에서 그 정도라면 여기서 충분히 가능합니다. 태그를 넣는 것, 넣는 방식도 다양할 수 있고. 그러니까 여기 보이면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맨 밑에 보면 add a property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기다 어떤 형식이든지 내가 예를 들면 여기는 태그죠. 태그니까 여기 태그란 말이 없으니까 그 select를 넣어도 됩니다. select 넣은 다음에 여기다가 프로퍼티 내가 넣고 싶은 걸 넣으면 돼요. 뭐 부산이다. 부산 갔던 장소다. 그러면 부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를 여행 이런 걸 넣을 수가 있거든요. 이거 가지고 검색하면 이 태그가 들어간 애들이 다 나오는 거죠. 그건 에버노트가 그 검색 그럼 그런 것도 혹시 되니까 에버노트에서는 그 검색어 조건 검색을 조합을 해서 검색 폴더로 등록을 시켜 놓을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를테면 홍길동이란 사람과 A 프로젝트에 관련된 노트는 다 보여줘. 그래서 이제 검색 폴더로 등록할 수 있는데 혹시 노션도 혹시 그런 게 가능해요? 이것도 가능할 것 같은 게 아까 보니까 화살표 타스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옵션을 조정해서 볼 수 있도록 셀렉트가 돼서 아마 여기도 그 조건을 걸어서 아까 얘기했듯이 누구와 아니면 장소 이렇게 걸어서 보이는 거가 가능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타스크 플러스 검색어를 저장을 할 수 없어요. 하지만 지정은 안 되네요. 그러니까 검색을 보고 싶은 검색된 내용을 박상혁 교수님 말씀대로 한 페이지에 그 결과가 늘 나오도록 만들어 놓으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차이는 에버노트처럼 검색을 저장할 것이냐 아니면 노션으로 검색된 결과 페이지 원하는 페이지를 만들어 놓는 페이지를 만들어 놓을 것이냐. 그럼 페이지만 만들어 놓으면 데이터가 바뀔 때마다 페이지가 업데이트가 되겠죠. 네, 지금 한 가지 저희가 이제 하면서 좀 걱정이 저희가 너무 수준 높은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오늘 좀 무척 높아져 어쩔 수 있는 없습니다. 듯한 느낌이 있네요. 네. 예. 근데 어떻게 나눠조를 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게요. 예. 제가 그 질문을 예. 질문해도 괜찮습니다. 네네네. 아니, 저는 이제 에버노트도 잘 사용하지 않았고 노션을 처음 접하면서 이제 책을 처음 한 권을 봤어요. 네. 보고 막상 제 실무에 활용을 하려고 하니 책을 본다고 해서 템플릿을 만들 수도 없고 네. 이게 뭘 하고 싶은 건 많은데 실제 활용을 잘 못해서 그래서 선생님 오시면 여쭤보고 싶은 게 제가 지금 업무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싶은데 제작이 된 템플릿이 많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럼 이건 이런 게 좀 활용이 좀 편할 것 같고 어차피 초보 사용자가 템플릿을 만들기 어려우니까 네. 그럼 이런 쪽으로 한번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향후에라도 저희 같은 경우는 프로젝트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거든요. 하면서 이 프로젝트가 막 중복이 되니까 직원들도 헷갈리고 그 자료도 이쪽 폴더 저쪽 폴더 뭐 각종 이렇게 쌓여 있어서 저 교수님께 말씀드릴 때 우리 회사는 노션을 적용을 해서 프로젝트 관리부터 조금 이렇게 서로 의견도 넣고 이 프로젝트가 종료되고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를 지금 몇 명이 이 프로젝트에 참여를 하면 이 참여를 않고 이제 다른 업무를 지원했던 직원 같은 경우는 이 흐름을 전혀 모르다가 다시 또 설명해야 될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래서 좀 적용을 해서 자 프로젝트를 이런 목적에 쓰려고 하는데 막상 딱 하려고 하면 이제 딱 막혀 있는 거죠 이게. 그래서 또 유튜브나 이런 데 보고 이제 뭐 템플릿 관련 이런 것도 좀 쳐다보고 하지만 그게 이제 다 아까 초기 말씀하셨다시피 다 영문 형태라서 네. 조금 난감할 경우가 많아요. 그렇다고 책을 한 번 더 봐도 똑같은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지금 유튜브 한 40편짜리를 지금 이번 연휴 때 좀 다 떼려고 하다가 이제 저 선생님 뵙고 이렇게 네, 하는 네. 거거든요. 네. 예. 아마 템플릿 처음 만들기는 쉽진 않을 것 같고 관련되는 거 이제 뭐 주로 일반 개인이나 뭐 일을 뭐 업무를 이렇게 관리를 한다. 자기 뭐 저 프로젝트 이렇게 관리를 한다. 그럼 이 템플릿은 이런 게 좋고라고 조금 해주면 그걸 쓰면서 아 템플릿의 역할이 이런 거구나라고 조금 이제 활용하고 하면 좀 더 초보도 이제 좀 도입하기 쉽지 않을까라는 게 제 입장에서는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일단 가르쳐 주시는 분들마다 좀 내용이 다를 것 같긴 한데 네. 저는 일단 분명히 가르쳐 주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개념이랑 뭐 어떻게 페이지를 만드냐 이런 네. 걸 말씀을 해주시겠죠. 근데 그 만약에 단계를 지나고 나면 네. 이제 페이지도 만들 수 있고 아까 그쵸. 선생님 말씀하신 블록 개념이나 이건 네. 책을 통해서 배우긴 배웠는데 네. 자 이제 내가 프로젝트를 한다든지 뭘 한다든지 이걸 막상 적용을 하려고 하면 이제 난감한 거죠. 제가 볼 때는 일단 저는 이제 그런 기업에서의 프로젝트 관리나 그런 데 개념이 없어서 예. 그렇긴 한데 저는 이 시스템 그러니까 저는 이런 시스템은 사실 개념상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이거 노션으로도 못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 전에 기본적으로는 그 회사 내에서 운영하던 방식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네. 폴더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고 그 폴더에 대해서 모든 걸 첨부해서 할 수 없으니까 그 어떤 메시지를 작성할 때 업무 메시지 작성할 때 그 폴더에 어떤 맥락을 첨가해서 참조해서 작성하라 이런 식의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제가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처음에 할 때 그 본인이 사용하던 노트, 예. 진짜 노트입니다. 예. 노트를 먼저 대체를 먼저 해보는 게 첫 번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노출 하다 보면 이 회의도 하시면 노트 네. 다 적으시잖아요. 네. 근데 이게 누가 이걸 해야 될 때가 저걸 했다 관리도 할 수 있거든요. 예. 그 다음에 그 결과물들도 관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중간중간 진도 나간 것도 관리할 수 있는데, 전통적인 경우에서는 노트에는 적어 놓은 거랑, 그거를 컴퓨터 파일이랑 다 따로 놀고 있는데, 예. 그거부터 이거를 이용해서 업무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요게 대표님부터 이제 하나 정리가 되면, 여기에 다른 직원들부터 하나씩 조인을 시키는 거죠. 합류해서. 내가 여기 있으니까 이걸 봐라. 너 자료가 필요해? 그럼 내가 여기 있는 걸 갖고 바로 보여줄게. 근데, 자기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그 수작업에 대한 게 있는 한 이걸 병행이 잘 안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뭐 일단 그런 오프라인 형태를 노트로 바꿔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일단 될 것 같고 네. 저는 만약에 한다면 어쨌든 시스템을 아예 산다고 생각하고 사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예를 에버노트 예전에 이제 강의를 하고 이제 시스템 알려줄 때 기본적으로는 누군가 내 업무 분석을 하는 거더라고요. 맞아요. 기업에 가면
사실 내가 원하는 걸 탁 어디서 이분이 말해줄 때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걸 탁 말해주겠지 이런 생각은 그런 건 불가능하고 네. 아무리 비슷한 업계를 하더라도 또 기업마다 자기가 사용하는 그 프로젝트의 방식이 다르니까 아예 그걸 진짜 산다고 생각하고 교육을 따로 요청하거나 진짜 컨설팅을 받거나 이러는 게 일단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제가 둘러본 바로는 이런 방식이 제일 저는 적합 이 방식으로 세팅 아예 해서 배워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왜냐면 처음부터 이게 뭘 다 해보면 막히는 구석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예 좀 처음에 세팅이 어렵더라도 그러니까 회사 예를 들면 전원이 세팅하는 게 아니라 사실 저는 한 명이 세팅을 하면 다른 사람도 사실 매뉴얼 보고 따라 하는 거지. 이렇게 하면은 야 태스크 있으면 무조건 여기 가서 해라 이런 보고 딱 그걸 하는 거고 야 프로젝트 만들어놨으니까 그 프로젝트 참조해라 하면 태스크 넣을 때 프로젝트 참조에 넣는 거죠. 모든 사람이 보통 다른 회사들도 어떤 회사들 보니까 몇 명이 배워서 도입이 좋겠다 싶으면 자기들 이제 그게 되는 선봉장이 되는 방식이 되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제가 읽었던 책도 거기 보면 이제 당근마켓 케이스도 있고 리디부스 케이스도 있고 몇 개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근데 보니까 서로 상이해요. 사용법들이 많이. 그러니까 그 상이하다는 얘기는 결국은 자기의 회사에 맞도록 좀 재조정해서 사용한 것이라 일단 좀 단순하게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기본적인 기능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데 그거를 맞춰서 한다는 얘기는 완전히 이제 이게 일종의 ERP나 이런 시스템처럼 여기 맞는 것들을 와서 누군가 개발해주고 이거대로 쓰시오라고 정해야 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건 되게 좀 어려운 얘기라 기본적인 기능을 배우긴 배워야 돼요. 예를 들면 그 테스트 저는 제일 좀 어려웠던 부분은 예를 들면은 그 일종의 템플릿을 만드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여기서 제일 어려운 거는 사실 태스크 만들어서 첨부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일단 혹시 지금 선생님 다른 데서 템플릿을 만든 걸 가져와서 쓰고 계신 거 좀 소개해 줄 수 있어요? 없습니다. 아 그럼 없으시군요. 네. 예. 질문해 주세요. 그 자세한 사용 방법은 나중에 또 AS를 해주시지 않을까 좀 기대. AS 있을 수 없으면 모릅니다. 그래요? 장담 못합니다. 예. 근데 이제 결론만 말씀해 주셔도 되는데 네. 그 학교 선생님이나 교수님들이 간혹 이제 학생들하고 어떤 워크숍 방식의 이제 수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결과물이 나와서 그런 걸 또 저장해야 되는 공간도 필요하면서 또 여러 가지 이제 인터랙션 하는 그런 자료들도 이제 모아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프로젝트 진행할 때 노션이 과연 효과적일까 아니면은 노션보다는 다른 서비스가 더 대안이 될 수 있는가 그런 걸 좀 여쭤볼게요. 노션 좋은 것 같긴 한데 문제는 돈을 써야 되죠. 돈을 써야 돼. 왜냐면 교수님이 예를 들면 20명이나 학생이랑 오늘 한 학기 수업을 하는데 그럼 팀 비용을 내야 되거든요. 네. 그게 쉽지 않은 거.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게 어렵다고. 기업이면 상관없죠. 기업에서 네, 기업 돈으로 사면 되니까. 근데 학교 계정이 있으면 개인 계정을 줍니다. 근데 개인 계정으로는 공동 작업을 못 해요. 공동 작업하려면 그 아이디당 하나씩 돈을 주고 사야 되는데 대학 교수님들이 수업이 한두 개도 아닌데 그럴까? 뭐 자기 실험실이다. 이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근데- 비용적인 측면을 배제하고 기능만으로 봤을 때 네. 뭐 슬랙이라는 서비스도 있고 네. 다른 여타 서비스들이 있는데 네. 그것들하고 비교했을 때는 어떤 서비스가 제가 슬랙 같은 걸 써보지 못했는데 제가 그러니까 보기는 본 것들은 일단 기본적으로 프로젝트라는 게 기본적인 개념은 여러 가지 어떤 종류의 일이 있고 그게 기한이 언제까지인데 개인에게 주어진 할당된 일을 개인이 얼마나 했는가를 다 확인할 수 있는 게 일단 네. 그 툴들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거는 노션이 대처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게다가 노션은 그거 기능 외에도 딴 걸 주니까.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생산성에 관심 있는 분들은 다른 것도 많더라고요. 뭐 아사나 이런 것도 있고 그런 툴도 있는 것 아사나. 같아요. 예, 그런 툴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툴을 몰라서 제가 몰라서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 네, 그 정도가 아니라면 슬랙이나 그 트렐로 정도는 사실 물론 트렐로의 전문적인 그런 영역이 있지만 트렐로 모양으로 만드는 건 할 수 있어요. 만들어서 그리고 여기서 그 어떤 사람을 호출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 호출하면 그 사람 일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호출한 팀원이 그 사람 이름을 호출해서 태스크를 만들어 놓으면 그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지. 그러고도 나서 사실 프로그램 이런 걸 하면은 그날 자기가 뭘 했는지를 기록하잖아요. 그게 프로젝트의 일종의 관리한 방식 아니겠습니까? 누가 얼마나 일을 했는지 보여줘야 되니까
보여주고 확인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노션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러니까 스타트업에 쓰는 것 같아요.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자유도가 높고, 만드는 게 페이지 하나 만들면 자기 홈페이지도 될 수 있고, 뭐 고용 그 페이지도 만들어서 뭐 이렇게 사람들 공부해서 좀 뭐랄까 사람들 이제 그 어플라이도 받고 뭐 그런 용도로 쓰는 걸 보면 그게 좋은 것 같은데, 저는 그런 이유가 왜 프로그래머나 이게 코딩을 하는 분들이나 스타트업에서 그런 걸 많이 쓰느냐, 저는 기본적으로 그 업체나 그 사람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하고 프로젝트를 기록하는 습관이 되어 있겠지라고 생각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옮겨온 거지, 그런 게 안 돼 있으면 노션이고 뭐고 사실 도움이 안 된다. 그 아까 왜 퍼블리싱 얘기를 하셨는데, 참 제가 보니까 되게 강력한 기능 중에 하나가 사용했던 하나의 블록을 웹페이지처럼 이렇게 남들한테 보여줄 수가 있는 게 되게 좋은 것 같더라고요. 네. 한번 좀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공유하기를 누르면 퍼블릭으로 돼요. 퍼블릭.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냥 리드만 할 수 있으면, 퍼블릭 링크를 만들면 이걸 링크해서, 그럼 하나 뭐 사이트 하나만 공개할 수 있는 아무거나 하나 정해주셔서 네. 한번 이쪽에서 웹사이트 한번 들어가 볼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그렇게. 그 에버노트에서도 웹페이지 공유가 가능한데 네. 노트 내용을 업데이트가 되면 그러면 웹페이지를 한번 갱신해 주면 내용이 또 반영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노션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그렇죠. 업데이트가 그렇죠. 반영됩니까? 그렇죠. 옛날에는 그게 또 블로그로도 만들 수 있었잖아요, 에버노트가. 예, 예, 예. 근데 그게 기능이 되게 좋았는데, 그게 지금 그 뒤에는 또 잘 안 돌아가더라고요, 에버노트에서. 한번 근데 지금 이 블로그나 이런 웹페이지로 볼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개인이 작성한 문서가 그대로 웹 화면으로 볼 수 있다는 거는 되게 매력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갖고 있는 메모 같은 게 남들을 공유할 때도 볼 수 있다는 것. 그럼 그 페이지에서 참조되어 있는 다른 하위 페이지까지는 접속 안 해요? 그건 아니고요. 네. 그걸 조절할 수 있어요. 예, 저한테 보내셨네요. 네, 보내면 그냥 그렇게 보이는. 이렇게. 네. 그리고 뭐 사실 쓸만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뭐 너무 단순하게 쓰셔서 그런데 한 요 정도로 이렇게 이 페이지 보여줘라. 그럼 보여줬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한 그 줌으로 온라인으로 같이 그 스타디하는 모임이 있었는데, 네.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서기를 담당했어요. 그래서 그날 공부하고 토론한 내용들을 계속 노션에 이렇게 기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록하면서 또 퍼블리싱 하니까 다른 사람들이 다 그 페이지를 딱 공유해서 받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뿌듯한 거 있죠. 그래서 하나의 그 웹페이지가 바로 하나 우리가 공동으로 작성이 됐네. 그렇죠. 그런 기능들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 네네. 옆에 송기준 대표님도 계셔서 제가 뭐 나름 대신해서 저도 개인적인 궁금증이기도 한데, 그 관리자들이 자기가 관리하는 팀의 팀원들의 과업 현황, 과업 상태도 측정도 하고, 또 직접 가서 대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노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공유된 공간에 과업도 추가적으로 부여해주고, 요렇게 이제 협업해서 쓸 때 효과적일까요? 관리자 입장에서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런 툴을, 그런 딱 화면을 만들어 주진 않으니까, 그런 화면을 만든다면 예. 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채팅이나 만약 이런 대화의 기능이 없죠, 여기는. 예. 노션에는. 그러니까 노션의 페이지는 보면서,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오늘 해야 될 10가지면 1번부터 10번까지인데 뭐 A라는 사람한테 1번부터 3번까지 줬다. 이게 너 일주일 동안 할 일이다. 그럼 그 사람은 사실 그 자기가 호출된 그 일에다가 한 내용을 뭐 어떤 방식이 있든, 뭐 생산물 있으면 생산물을 첨부하든, 첨부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뭐 코드를 보여주든, 뭐 오류난 코드를 고친 거든, 그거를 영상으로 만들든 GIF로 만들든 어떤 파일은 여기다 넣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 관련해서, 그러면은 그 밑에 있는 팀원이 작업 완료됐는데, 그러면 이 관리자한테 푸시가 될 수 있어요? 푸시는 안 되지만 위쪽에 보면 푸시는 업데이트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업데이트. 예, 지금 지금 여기선 잘 안 보이는데, 그날 업데이트한 내용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팀원들 중에서 네. 오늘 업데이트한 것들은 다 볼 수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간반 비슷한 기능 해갖고 자기의 그러니까 업무한 상황들을 조정해서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거는 뭐 그리고 상상이 가능한데,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어려울 것 같지 않아요? 그건? 내가 일하는데 내가 해야 될 일이 3가지 체크박스예요. 그럼 체크박스 3가지가 태스크일 거 아닙니까? 태스크를 내가 체크박스 3개를 하면 그
관리자는 뷰만 가지고 있으면 되죠. 그 태스크를 불러와서.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가 보기엔 다른 뷰겠죠. 왜냐면 전체 이 팀원들이 다 나오는 뷰가 있겠죠. 아. 그러면 얘가 체크를 여기다 하면 내 여기도 체크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왜냐면 이 태스크, 그쵸. 그 데이터베이스 같이 쓰는 거니까. 그러니까 퇴근하기 전에 자기가 어디까지 업무 진척이 나왔는지를 체크를 하도록 하면 네. 그럼 볼 수가 있겠죠. 관리자 입장에서는 A, B, C, D 팀원의 진행 현황을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또 그렇죠. 그건 어려운 거죠. 그거는 뷰만 그렇게 만들어내면. 할 수 있다. 그리고 만약 더 자세히 보면 사실 더 잘게 쪼개야 되는데 그건 효율성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예. 어느 정도 쪼개 놓으면 그걸 기한은 며칠부터 며칠까지다라고 정해 놓으면 최근에 스크랩 방식의 업무가 네. 예, 스크랩 방식이 되게 유행하면서 스크랩이랑 간반 스타일의 업무 하고 그다음에 각자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이제 간반 보드에다 이렇게 체크를 하는 것들이 유행이기 때문에 그거를 보통 이제 트렐로나 이런 걸 많이 써서 구현을 하는데 이거를 노션을 가지고 하는 거는 아까 보여주신 기능만으로 봐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 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 기업체 샘플 케이스들을 몇 개 한번 리뷰를 해보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조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선생님 그 내부에 어떤 자료들 좀 축적을 했는지 그 좀 네. 페이지들 재미나게 하고 계신 페이지들 몇 개 좀 전 보여주시면. 기본적으로 대시보드에 가는데 이제 네. 외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매일 뭘 하는지 기록하더라고. 뭐 매일 요가를 했니 많이 이렇게 체크박스로 그걸 템플릿에서 많이 돌려요. 그럼 저는 사실 그런 건 의미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냥 해야 될 일의 순서를 아침에 가면 해야 될 일 순서 이렇게 그냥 써놨습니다. 이게 데이터베이스도 아니고 그래서 할 일 정리, 접수 공문 확인, 연수 시작, 필사 뭐 이렇게 해야 될 일 있잖아요. 그럼 일단 이거 하고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할 일에다가 그 업데이트 시키는 거, 해야 될 일을 밑에 웨이팅에다가 놓고 썸데이는 이제 계속 떠 있어요. 이걸 뭐 빼려면 뺄 수 있긴 한데 어쨌든 웨이팅이라고 돼 있으면 이제 웨이팅 하다가 다 된 것들은 이제 컴플리트로 바꾸면 사라집니다. 아하. 예. 그러니까 해야 될- 요게 아까 타스크 관리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하면서 이제 해야 될 일을 없애가는 거죠. 어. 옆에 이제 뭐 프로젝트가 뭔지 그다음 에어리가 뭔지 이거 다 뒤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도 안 보이게 만들 수도 방금 있어요. 없앤 거 한번 다시 한 번만 어떻게 하셨는지 보여주실 수 있어요? 웨이팅 한 거를 그냥 제가 눌러서? 만드는 태그니까 컴플릿인데 제가 소트에다가 옵션을 걸어놨어요. 컴플릿은 안 보이게 해라. 그래서 컴플릿을 누르면 바로 사라지게 됩니다. 사라지면 또 살려. 그게 한글로도 되겠죠? 네, 한글에 태그도 상관없습니다. 네. 그다음 프로젝트는 만들어 놓은 거죠. 예, 제가 만들어 놓은 프로젝트입니다. 이게 개인적인 프로젝트고 아니고 다 섞여 있어요. 제가 애정 있는 프로젝트는 파타고니아 제품 목록인데 제가 갖고 있는 파타고니아 펜이라서 제가 갖고 있는 파타고니아 제품을 한번 위키처럼 다 모아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파타고니아 사진을 찍고 그 제품 정보를 넣고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지금 사진이 커서 그런지 사진이 좀 로드되는데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 보시면은 카테고리에 얘가 옷의 종류가 뭔지 핏이 또 세 가지인가 나눠져 있어요. 사이즈가 뭔지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하나의 위키 페이지처럼 아, 요것도 온라인으로 퍼블리싱하면 재밌겠네요. 만들어놨습니다.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예, 그 이미지만 보이게 되는데 이게 인터넷 연결에 따라서 노트북으로는 잘 보이는데 여기 보시면 그래서 메뉴에는 어떤 종류의 옷이냐, 그 다음에 그 핏이 뭐냐, 사이즈가 뭐냐 이런 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게 개인 그런 왜냐면 뭐 내가 맥주를 모은다, 와인을 모은다, 그럼 이거 이렇게 가능하죠. 뭐 지금 사진 좀 늦게 떠서 그런데 사진하고 같이 쭉 앨범처럼 나오겠네요. 그렇죠. 이게 이미지 뷰니까 이미지가 아니라 그냥 리스트라면 디폴트 뷰로 보면 그냥 이렇게 아 보기 형식도 바꿀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정할 수 있어요. 보기 뷰를. 그리고 이제 프로젝트는 이제 그렇게 보면 프로젝트 이것도 뷰가 다양합니다. 이렇게 이 갤러리 뷰로 보면 프로젝트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프로젝트는 그냥 만드는데 저는 일단 그 어떤 기한이 있으면 만들어요. 그 교사 독서 동아리면 올해 거 모이는 이런 모임은 사실 없지만 모임은 이 기한은 없지만 만들어 놨고요. 하고 있는 것들 뭐 DNC 이런 것도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예. 이 영상. 모임이죠. 지금 예. 영상 찍는 이 모임. 천년상에 대해 쓴 글 이렇게 보면 그 프로젝트에 가면 그 관련된 글 같은 것도 음. 볼 수가 있죠. 그다음 태스크는 기본 태스크 라인 딱 간단하게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컴플리트 된 게 되게 많죠. 그러니까 이 페라를 작성한 사람이 왜 이걸 했냐면은 자기가 어떤 일을 하는지를 남겨야 된다고 생각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면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기록에 남는데 나한테 안 보이게 만든 거예요. 태스크를.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태스크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널은 일기인데 일기는 그게 있습니다. 예, 템플릿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어디 쓴 일기를 보면 해야 될 일이 꼭 워크아웃은 뭐 제가 그 집에서 스쿼트 몇 개씩 하는 거, 필사, 시낭독 이거 세 가지를 꼭 해야 되거든요. 이거는 일기에다가 해놓고 그 다음에
저는 비주얼 노트라고 밑에 작성해야 될 그 본 것, 들은 것, 먹은 것, 산 것을 반드시 적성하라고 이게 노트 템플릿을 만들었습니다. 템플릿을 만드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어떤 걸 만든 다음에 템플릿 저장이란 걸 누르면 그게 템플릿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만들고 밑에는 이제 몇 개의 글을 쓰는 겁니다. 글을 생각나는 대로 쓰는 거죠. 700단어 쓰고 싶어서 일단 700단어로 썼는데 이렇게 해서 저널을 모으고 있습니다. 저널은 일기만 쓰는 곳이에요. 네,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 여기 뷰에 보시면 한 날과 안 한 날이 표시가 되게 만들어 놨죠. 아, 뷰에다가 워크아웃 한 날 안 한 날이 표시가 되게 음. 또 해놨습니다. 이렇게. 네, 전부 다 이제 이런 에어리어는 다 집이니까 안 보이게도 할 수 있고요. 라이팅은 제가 고민했던 게 다양한 글을 쓰는데 이제 글이라는 항목이 여기 없더라고요. 저는 이제 글 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뭐든지 뭘 쓰고 볼 때가 있는데 그거를 넣을 데가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라이팅이라는 섹션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 저널이랑 구분되게. 그래서 저널에 구분되게 해놓고는 여기는 프로젝트 그 다음에 글의 종류 같은 거를 태그로 만들어 놨어요. 태그가 없는 것도 있고. 그래서 무언가 긴 글을 쓴다 라고 하면 무조건 여기 가서 쓰는 거죠. 그러면 긴 글을 여기서 쓰게 되면 뭐 블로그도 있고 뭐 글요일 뭐 이렇게 있는데 템플릿이랄 만한 게 몇 개 있긴 하지만 글쓰기가 기본이고, 에어리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 3개입니다. 근데 페라를 설명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 했더라고요. 건강, 가족, 뭐 애완동물, 재정 이렇게 나눴어요. 근데 저는 여러 가지 하는 게 별로 안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리소스는 잘 안 쓰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면 에버노트가 훨씬 좋아요. 일단 에버노트는 기본적으로 웹페이지에 들어간 사진 한 장을 보여주기 때문에 기억을 떠올리기 쉽죠. 이거는 다 읽어봐야 되잖아요. 이게 리스트가 되기 때문에, 물론 이게 기본적으로 리소스는 리스트로 나오기 때문에 지금 이게 그 페이지를 스크랩하면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웹페이지를 스크랩하면 이렇게 들어갑니다. 아, 이게 스크랩된 거네요. 스크랩된 거예요. 인터넷 페이지를 스크랩한 건데 뷰도 안에 있는 보기 형식이 보기 형식이 보기 형식은 여기서는 따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리소스는 다 이렇게 리스트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계속 펜딩 노트처럼 들어가요. 그 데이터라고 보기 어렵죠,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보다는 낫지 않을까, 에버노트가 이 부분은. 그래서 리소스 일단 몇 개 집어넣어봤는데 큰 기대는 일단 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일단 그래서 에버노트를 고용도로 계속 그냥 쓰고 계시죠. 이거 제가 잘 못 쓰는 걸 수 있어요, 아직은. 왜냐면 이 시스템이 네. 완전 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아카이브는 프로젝트 다 되면 옮기는 건데 아직 옮긴 건 없습니다. 다 된 거는 그냥 이렇게 옮기면 되겠죠, 얘를 페이지를. 그러고 나면 이제 이건 그냥 구분선으로 나오는 겁니다. 시각적으로 봤을 때. 우리 옛날에 에버노트 때 많이 썼잖아, 이렇게. 지원을 안 하니까. 그리고 위키는 예전에 이제 페라 시스템 도입하기 전에 만들었던 위키 페이지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걸 위키로 가져 있어야 되겠다. 근데 여기 특이할 만한 거는 페이스북 그 업데이트 있잖아요. 페이스북 내려받기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서비스는 검색이 가능하잖아요. 페이스북을 HTML로 다운받아가지고 여기다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면 그래요? 검색이 되니까. 근데 페이스북 너무 양이 많아가지고 좀 어렵긴 했는데. 소셜미디어에 글을 많이 쓰시는 분들이 자기 글 검색할 때는 페이스북 안 있으면 되니까. 아주 좋겠네요. 페이스북 아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네. 그냥 다 다운받아가지고 사진만 빼고 다운받아서 검색 용도로, 여기다 HTML이니까 검색이 되니까. 네. 혹시 그거 받아서 노션에 넣을 때 네. 어떤 필터로 분류할 수 있는 그냥 쭉 들어가죠. 쭉 들어가고. 네. 싹 편하진 않아요. 저는 양이 많아서 오래 걸리더라고요. 일단 올라가는데도. 그 다음에 이거는 만들어놓은 거 퍼블리미는 이제 제 페이지처럼 만들어 본 겁니다. 샘플로. 이게 보통 메인 페이지처럼 만드는데, 이제 예전에 유행했던 건 이제 나우미라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걸 페이지로 만들어서 공유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지금 그 서비스는 아직도 있는데, 누가 내 소개를 달라고 할 때 뭘 보여주면 좋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한번 요 정도까지 작성해서 보여주면 좋겠다. 지금도 사진이 안 뜨고 있는데 이제 요거를 이제 링크를 보내는 거죠. 뭐 명함처럼. 그러면 이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프로젝트나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거를 공유해 주는 겁니다. 위에는 콜아웃이라고 이제 이 페이지는 한정된 내용을 한정 부분에 공개하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이런 걸 쓰고 내 소개 간단히 쓰고 밑에 이런 그게 있는데, 밑에 뷰 같은 걸 설정해서 남한테 공개할 수 있는 어떤 그 데이터 리스트만 뽑으면 그것도 가능하겠죠. 재미가 있겠죠. 나만의 개인 홈피 같은 네. 느낌이 나도록 레주메 같은 역할도 할 수 있겠네요. 홈페이지처럼 이제 방문자 통계 이런 것도 하는데 너무 귀찮아가지고 저는 다 가능합니다. 홈페이지 대신으로 가능하고, 블로그처럼 쓰는 블로그도 하는 분 봤어요. 하지만 그것도 좀 귀찮아요, 아직은. 그러니까 홈페이지 대신 쓰는 건 이미 많은 회사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회사들은 뷰가 별로 안 중요할 수도 있고, 뷰는 설정하면
셀 수 있다. 애널리틱 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제가 쓰는 방법입니다. 그 제일 중요한 건 뭐 제일 관심 있어 하는 건 그냥 여기 하나 넣어놓은 거예요. 메뉴에다가 제가 이제 이거를 원래는 고등학교 온라인 수업 구축 및 진행 기록인데 그냥 써본 거예요. 제가 이 개요 넣기도 가능합니다. 처음엔 구글 문서에 썼는데 구글 문서는 협업은 좋은데 느려지고 링크하는 게 좀 불편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이제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면서 선생님들이 논의된 거 선생님들한테 첨부해서 선생님들 보여드릴 만한 자료를 한 곳에 모으면 좋겠다. 위키처럼 지나고 나면 안 보도 이제 기억을 못 할 테니까 이렇게 만들어서 일부는 블로그에다가 그냥 긁어 넣으면 링크 다 살아있거든요. 그 블로그에 이제 퍼블리시를 하고 이거는 계속 업데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일종의 위키, 뭐 코로나 사태에서의 온라인 수업 그 구축의 과정 위키로 남기는 거죠. 근데 이런 것을 하기에 이것만큼 편안한 도구는 별로 없어요. 에버노트도 불편하고 구글 문서는 사실 좀 느려 터졌습니다. 그 문서가 길어지면 컴퓨터 사용자를 살리는데 구글 크롬이 원래 리소스를 많이 먹는 데다가 문서를 길게 작성하면 애가 엄청 느려져요. 그래서 그쵸. 불편하기도 한데 그거는 이제 공용으로도 제가 일단 업데이트 시키긴 했는데 이런 거 개인적으로 꾸준히 기록해 나갈 만한 것 혹시나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공유할 만하다고 생각되는 건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타일 넣을 수 있기 때문에 스타일만 이제 여기가 이제 지금 제목으로 되어 있거든요. 제목 이렇게 몇 개를 넣으면 개요 작성하면 바로 이렇게 개요가 만들어져요. 이건 물론 구글 문서에서도 제공하는 기능이지만 아까 말씀드려도 구글 문서는 너무 느려가지고 제가 보기엔 느려가지고 일단 기본적으로 오늘 잠깐 대충 살펴본 결론은 에버노트 사용자로서 이제 우리 노션의 최대 장점은 되게 개방성, 그 기능이 또 오픈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다양한 그 데이터베이스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겠다라는 측면이 있고 불편한 점은 뭐 아직까지는 영어로 되어 있다라는 점. 그다음에 어느 정도 이해도, 그러니까 이게 문서를 어떻게 데이터베이스를 어떻게 저장했다는 스트럭처가 없으면은 그냥 에버노트 사용하는 거랑 거의 유사하게 사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생각들도 있고 그렇지만 이걸 좀 더 체계적으로 문서 관리나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하겠다라고 마음먹으면서 할 때는 이게 우리 반대로 에버노트 갖고는 협업 툴로 한계가 있다라 느꼈던 사람들한테는 충분한 대안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는 거고요. 뭐 가격도 아까 보니까 그 1인당 팀으로 할 때는 퍼스널 같은 경우에도 한 달에 $4밖에 안 되더라고요. 한 5,000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 에버노트랑 비교해봤어도 뭐 나쁘지 않은 금액인 것 같고 혹시 불편한 거는 앱이 안정적이지 않습니다. 얘도 그러니까 되게- 사진을 첨부하거나 글을 길게 쓰면 앱이 튕겨요. 제가 아이패드 프로 2로 2세대를 쓰는데 튕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웹이 더 안정화가 잘 돼 있어요. 웹은 튕기지 않습니다. 웹 그래서 상태에서 웹은 이게 인터페이스 똑같아요. 그래서 앱을 굳이 깔지 않고 바로 웹으로 써도 전에 다 동일합니다. 똑같으면 완전 똑같아요. 전에 에버노트 사용할 때 그 싱크 할 때 좀 오류가 많이 나고 이런 부분인데 그거는 좀 그런 건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렇죠. 싱크할 때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랬는데 앱이 튕겨도 그대로 저장돼 있습니다. 그런 문제는 없어. 구글 드라이브처럼 실시간 저장을 잘.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어플 말고 그냥 온라인 버전으로 이렇게 써도 그냥 충분히 쉽게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아직 네. 용량이 얼마 안 되셔서 그런 건 아닐까요? 아니 그냥 개별 문서가 커지면 부하가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앱은 튕기는 적이 있는데 웹으로 접속하면 전혀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용자 페이지에도 보면 그룹에 가면 앱이 튕기다 이런 말이 가끔 나오거든요. 근데 웹은 괜찮다. 웹으로 사용하면 뭐 전혀 문제는 없는 것 같아요. 쓰기에도. 앞으로 노션 갖고 뭐 하실 계획이세요? 일단 이대로 기록하는 게 일단 기본적인 목표인데 이제 프로젝트가 끝나고 넘겨봐야 되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제가 생산한 것들이 어딘가에 남겨져 있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근데 네. 그게 외장하드가 아닌 건 벌써 한 10년 된 얘기니까 다른 서비스를 다 통합하기 좋은 만한 걸 찾았는데 워크플로이도 되게 좋아요. 네, 하지만 워크플로이. 워크플로이는 다른 것에 협업이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그 시작점이 될 수는 있지만 다 모아서 관리하기는 너무 그러니까 어려워요. 워크플로이는 간단하게 아이디어를 정리하고 메모하는 정도 간단하게. 장단점이 있긴 한데 예. 이게 참 뭐든 하나 버릴 수 없는 워크플로이 정말 가볍기 때문에 이제 가벼움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열자마자 메모하는 거기 때문에 구글 킵 같은 거, 구글이 킵 같은 거 내놓는다고 생각하거든요. 포스트잇 같은 거. 그다음에 iOS도 그 메모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애들은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시간이 더 걸리니까 저는 사실 빠르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뭐 서드 파티 앱 같은 게 있으면 가능할지도 모르죠. 예전에 에버노트도 앱에서 노트하면 바로 에버노트로 싱크되는 그런 노트가 있었잖아요. 근데 노션도 만약에 뭐 API 공고되고 뭐 그런 식으로 돼서 얘가 사실 흥하면 더 커지는 서비스가 되면 그런 서드 파티도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MS 워드나 네. 전문 그 문서 작성 툴을 대체할 수도 있을까요? 그건 안 되겠죠. 좀 가능할 그 MS 그러니까 워드를 필요할 때는 이제 누가 그걸 원할 때 그렇게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 저도 충분히 알지 못하지만 모든 문서는 그 기본적으로 어떤 사이트가 마크업을 지원하느냐 아니느냐 이 정도가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마크업 정도로 구현할 수 있는 정도를 구현하는 거면 노션도 못지않다. 네, 그래서 마크업도 당연히 좀 배우면 좋겠지만 네, 그렇게 생각하면 월드가 강력하죠. 하지만 엑셀이 더 강력합니다. 엑셀이 정말 좋죠. 엑셀이 정말 좋은 것 같은데 노션은 웹이니까 어쨌든 아까 마크업 말씀하신 게 기본적인 HTML 좀 달 수만 있으면 충분히 이거를 더 할 수 있는 게 많죠. 할 수 있는 게 많고 이거 만약에 강력한 사용자로서 네. 특히 IT 기반 비즈니스 하신 분들은 노션을 이용하면 할 게 되게 많이 있겠네요. 저는 전혀 이제 웹에 대해서 그게 없습니다. 기반이 없습니다. 근데 인터넷 보고 배워도 그 정도 다 할 수 있는 수준이거든요. 제가 뭘 코딩을 배우거나 프로그램을 하나 전혀 그런 게 없이 그냥 주워 들은 걸 삼아서 이걸 배우잖아요. 누구나 배울 수 있는데 이제 힘든 점들은 돈으로 해결하거나 아니면 꾸준히 극복해야죠. 네. 돈으로 해결해서 좋은 강의를 듣거나 컨설팅을 받거나 아니면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나만의 어떤 방법을 찾거나. 근데 어떤 메모 앱도 똑같은 것 같아요. 메모 앱이 바뀌어도 메모 안 하는 사람 안 하는 거. 그건 달라지는 불구의 진리인 것 같아요. 선생님 특별히 오프라인 노트 사용하시는 것도 좋아하시잖아요. 좋아하죠. 그러면 너무 분산되는 거 아닙니까? 자료가 노트도 하라, 이것도 하라, 저것도 하라. 분산 사실 요즘에 또 오프라인 노트를 잘 안 써가지고 좀 예. 분산이 덜 되긴 한데 분산의 그런 개념보다는 어제 든 생각은 이거더라고요. 하루 종일 컴퓨터를 하니까 일기 쓸 때만큼은 노트를 쓰고 싶다는 생각이 어제 들었어요. 이게 하루 종일 컴퓨터를 하고 막 아이패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가볍고 이런 기구를 딱 쓰죠. 켜자마자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 작업할 수 있고. 하지만 이걸 내가 일기까지 이걸 내가 컴퓨터를 써야 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론 일기를 굿노트에 쓰기도 하면서 저는 모든 메모는 보통 굿노트예요.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검색 안 되는 건 안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하는데 이제 제일 또 중요한 건 오프라인은 이제 후루룩 넘겨보는 거. 예를 들면 제가 사업가하고 비즈니스맨이에요. 어디서 미팅 가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이렇게 포켓 노트 같은 거 갖고 다 그 자리에서 딱 펴서 이렇게 메모 적고 하는데 그게 여전히 유효합니까? 아니면 이런 저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그 어떤 인지적으로 봤을 때 제가 좋아하는 그 철학가 분이 계신데 그분이 말하는 그 종이책과 종이 노트의 장점은 뭐냐면 내가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걸 본다는 거죠. 예를 들면 노트 같으면 우리는 검색을 해서 딱 거기 들어가야 보는 거잖아요. 그거 보러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온라인 서점에 책 사듯이. 하지만 오프라인 노트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후루룩 하다 보면 내가 원치 않는 걸 보게 되는데 그게 되게 중요한 과정이라는 거죠. 책도 마찬가지고 책도 그 오프라인 서점 가면 내가 사려고 하지 않은 책을 사고 싶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상하지 못한 걸 배우게 되는 거니까 그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종이책도 마찬가지죠. 딱 전자책은 사실 내가 읽던 데가 딱 펴져 있어 되게 편리하잖아요. 근데 후루룩 하면서 보고 싶다는 거지. 이게 후루룩 하면 밑줄 그은 뭐 막 빨리 이렇게 보고 싶은데 전자책은 그런 걸 진행하지 않죠. 물론 킨들 같으면 밑줄 그은 걸 따로 보여준다거나 이런 기능이 있긴 한데 그건 밑줄인데 밑줄 주변에 있는 거를 보여주지 못하니까 그 오프라인은 사라지지 않을 것 같다. 예. 오늘 노션 들으면서 들은 생각이 이거네요. 뭐 노션을 배우고 사용하는 걸 익히는 것은 뭐 조금만 하면 되니까 어려운 건 아닌데 기존에 각자 제가 노트를 한다든지 데이터베이스를 저장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기능도 쓰는데 기존에 하던 방식과 어떻게 조화를 이루면서 이걸 사용할 것인 것은 또 개개인에 맞을 또 숙제가 될 것 같아요. 또 하나의 그 툴을 하나 익혔다 정도로 끝이면 또 하나 스쳐 지나가는 그 도구가 될 것이고 이것이 또 나만의 또 유효한 도구로 또 활용하려면 또 그나마 기존에 개인이 사용하던 다른 것들을 버리고 이걸 한다는 개념들 될 수 있고 아니면 조화를 이룬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좀 고민은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지라면 참 좋긴 하겠네. 그래요. 그렇게 따지면 차야에 옛날에 이런 디바이스 아무것도 없이 노트만 있었던 때가 30 바인더 있을 그것도 때가 시스템 제일- 있잖아요, 맞죠? 그쵸. 그것도 컨설턴트가 교육도 시키고 있었어요. 제가 볼 때 근데 어쨌든 저는
제 개인에서 그렇지만 저는 만약에 제가 사업을 한다 이러면 당연히 거의 모든 내용이 다큐멘트로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종이로요? 아니면 종이로 아니고 웹으로든 뭐든 웹으로든. 어떻게든 누구나 볼 수 있게. 왜냐하면 신입사원 딱 들어왔을 때 이 회사가 뭐 하는 회사입니까? 말로 설명하는 건 너무 이거 봐라.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차례가 딱 나와 있고 이 회사의 뭐 비전, 그다음에 목표, 올해 목표, 그다음 이제까지 이룬 큰 성과들, 그 성과에 관련된 자료들이 딱 이렇게 한 페이지로 딱 돼 있어야지 이렇게 찾아보잖아요. 찾아보는 건데 와서 이제 딱 왔는데 여기에 있으니까 찾아봐라 하면 개통이 없는 거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체계가 영문법도 차례를 보고 딱 뭐 영문법이면 차례를 일단 보잖아요. 왜냐면 차례가 어떤 지도가 되니까. 근데 차례가 없이 있는 자료는 이게 자료가 아닌 거죠. 보니까 말씀드리니까 스타트업이 성공하려면 이 과정을 거쳐야 성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드네요. 왜냐면 스타트업이 이런 분류 체계나 개통 체계를 체계하는 과정도 스타트업이 해야 되는. 제가 그런 데 대해서 뭐 좋은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에서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어떤 기업이든지 그런 과정이 없으면 사실 언제나 무상태인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저는 전혀 기업과 관련이 없기 때문에. 아니 왜냐면 제가 에버노트 처음 할 때도 분류 체계 검색을 어떻게 하신가가 핵심 이슈였거든요. 근데 그대로 여기서도 또 적용받는다는 생각이 달라지는 점이 사실 없어요. 오히려 잘 분류 체계가 서 있고 데이터를 잘 관리하는 측면을 쓸 때는 더 유용한 도구가 노션이 될 것 같다라는 느낌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버노트 쓰는 분은 계속 에버노트로도 다 할 수 있다라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런 분은 냅두고 나는 걸 쓰고 싶다, 더 뭔가 더 하고 싶다는 분이 있으면 이것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근데 저는 처음 도입한다면 노션 도입합니다. 노션이랑 구글 지수2는 당연히 도입해요. 요즘 또 스타트업 잘 나가는 스타트업은 다 노션을 써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그래야 되겠네.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좀 그렇네. 노션을 안 쓰는 스타트업은 전통 기업이죠 지금. 그렇구나. 그럼 써야 되겠네. 어쩔 수 없이 써야 되는. 써야 되면 뭐 스터디 같이 하면서 맞죠. 공부하면서. 노션 모르세요? 그러면 그거랑 이제 거래 안 하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큰일 났네. 큰일 뭔가 갑자기 압박을 누군가. 뭐 선생님이야 뭐 스타트업 관계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아니니까. 선생님들 이렇게 쓰시는데 뭐 IT 관련자분들은 더 잘 쓰시겠죠. 뭐. 더 잘 쓰실 거면 아마. 그러면 오늘은 이 오늘은 정도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녹화가 다 잘 됐나 모르겠네요. 1시간 넘게. 예. 아이폰이. 자, 감사합니다. 일단 아무튼 감사합니다.